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봄성형외과 원장 김태현입니다. 리얼 모델 유상희입니다. 원장님, 보통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가족은 잘 수술 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저도 수술하셨고 저희들도 아빠한테 수술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 원장님도 이 수술은 내 가족에게 절대 안 한다 하는 수술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영상을 기획해봤는데, 어떤 수술이나요? 제가 거상 수술을 이제 전공을 하고 전문을 하고 있고, 다른 환자의 질환까지도 제가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큰 의미에서 보면 보건 전문가로서 이게 이렇게 하면 다음에 복원을 할 때도 힘들고 환자들한테 안 좋다, 이렇게 안 좋은 수술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 그 병원 다른 병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음해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희 병원에서 보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수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한테 권하지 않는 수술, 어떤 수술이 있나요? 눈썹 파 거상.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너무 멀고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 눈썹 아래쪽에 피부를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짧기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눈썹파 거상술을 저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게 더 처졌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아주 제한적이 되고, 어쩔 때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눈썹파 거상을 하면 미간이나 콧등에 주름이 훨씬 더 심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눈썹이 더 내려오니까 미간하고 콧등에 주름이 더 심해져서 훨씬 더 눈 위에 주름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눈썹파 거상은 저는 못하게 해요. 근데 이제 눈하고 눈썹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썹이 내려와야 정상인데 눈썹이 올라가 있다는 거는 뭔가 비정상이죠. 네. 그러면 그 비정상의 원인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봉주 선수처럼 이게 안검하수가 있을 때, 눈 뜨는 근육이 힘이 약할 때는 이마를 사용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피부 이완증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 자체가 눈꺼풀의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검하수가 있다면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되고, 피부 이완증이 있으면 피부 이완증 수술을 하면 돼요. 그걸 굳이 눈썹파 거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들은 이마 거상 플러스 한 달에서 2달 정도 후에 눈 위에 지방 재배치, 상안검 성형술 또는 눈매 교정술로 교정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뒤트임, 밑트임은 눈을 이렇게 터주는 거죠. 네. 그러면 눈이 아래쪽으로, 뒤쪽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두 번째는 눈 바깥쪽에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야지 터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시리다는 거는 바람이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눈 안쪽은 코가 이렇게 산처럼 잡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바깥쪽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복원술, 이마 성형술, 이마를 거상을 해서 처진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주고 나면 눈이 다 누구나 조금씩은 건조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뒤트임이 돼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뒤트임, 밑트임은 눈의 건강을 해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녹는 필러는 저는 그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필러는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안 녹는 필러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아테콜이나 스컬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테콜이나 스컬투라? 네. 스컬투라라는 게 실험실에서는 녹아요. 근데 안 녹아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게 오래돼도 안 녹더라고. 이렇게 뭉쳐서 들어가면 이게 우리 몸에서 이물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흉 조직이 생긴다. 우리가 보통 그 시술하시는 분들이 콜라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콜라겐이 좋은 말로 콜라겐이고 나쁜 말로는 흉조직이 흉조직.
흉이 생겨. 근데 그 흉이 너무 단단하게 덮고 있어서 안 녹더라고. 그 흉이 너무너무 단단해서 수술할 때도 이거는 제거가 안 돼요. 그럼 원장님 녹는 필러는 괜찮나요? 녹는 필러는 저희가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렇게 짜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는 필러는 제거가 어렵지가 그래도 않고, 그렇죠. 근데 안 녹는 필러는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못하게 해요. 다음은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제가 거상 전문이니까 거상 관련해서 네네. 그 실리프팅, 그다음에 최소절개 리프팅. 예. 그 저번에 제가 뭐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실리프팅은 저는 리프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리프팅이 아니죠. 그게 뭐 리프팅이에요, 그게? 네. 녹는 실로 안 돼, 녹는 실로. 썩는 실로. 썩는 실로 뭔 리프팅을 하냐고. 그쵸. 그게 원래 실리프팅은 중국 가면 미용실에서 돼요, 미용실에서도. 아, 그래요? 그 비디오 30분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그 내과 의사도 하고 다 해. 그렇게 리프팅이 쉬우면 다 하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굴의 주름은 3차원으로 쳐지잖아요. 3차원으로. 얼굴이 평면도 아니고 얼굴이 동그란데 동그란 것도 그냥 동그라면 좋은데 어디는 나와 있고 어디는 들어가 있고. 그죠? 그게 그렇게 어렵게 쳐져 있는 거를 실 몇 가닥 또는 최소절개로 한쪽 방향으로만 당긴다?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원장님은 90도로 당겨요? 60도로 당겨요? 40도? 이걸 물어보는 데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드렸어, 저는. 세상에 90도, 60도 이런 건 없어요. 쳐져 있으면 쳐져 있는 거를 쳐진 방향 따라서 이렇게 펴주면서 올려주는 거지.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실리프팅은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넣고 나서 조금 있으면 실 녹아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리프팅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최소절개는 왜 거기에 흉을 내냐고. 그냥 실리프팅 하세요, 실리프팅. 최소절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꼭 하고 싶으면 실리프팅만 하세요.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에 절개 조금 해서 당긴다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수술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입꼬리 성형술. 거기 입꼬리 성형술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중축소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네, 안 돼요. 인중축소술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입술 위쪽에 이게 피지선이 많아서 흉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흉을 없애려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인중축소를 해요. 이 안쪽 코 안으로 이렇게 흉을 숨기려고. 이거 더 문제예요. 왜요? 왜냐면은 여기 코에는 여기 턱이 있어요, 턱이. 이 턱이 하느님이 그냥 만들어놨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놨지.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를 한번 걸러주는 거야. 정화장치를 없애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는. 인중축소가 필요하면 할 수 있어. 아주 심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거가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입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라리 입꼬리도 웃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니, 나이 들면 또 이게 내려오지. 내려와요. 왜 내려와? 잇몸. 왜 내려와요? 그것도 그렇지. 잇몸이에요? 이게 볼륨이 감소하니까 입이 쪼그라드니까 내려오는 거야.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면가상 하면 다 되는데 안면가상이 올라가요. 메리오넷이 올라가면서. 근데 메리오넷이 이렇게 되면서 쳐져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메리오넷 때문에 흉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흉터가 너무너무 보기 싫고 제가 보는 환자의 99%는 입꼬리 성형술 하고 후회하더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한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응? 입꼬리나 인중축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이제 리프팅 관련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얼굴에 볼륨을 줄이려고 아큐스컬프를 해. 아큐스컬프를 하면 피부 아주 가까이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피부에 이게 화상을 입기 때문에 문제가 돼. 피부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아큐스컬프를 조금 피부보다 깊게 해요. 자기들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지방인데 좀 깊은 지방을 제거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마스가 3분의 1로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큐스컬프를 했을 때 볼륨은 작아졌어. 근데
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땡기질 않았으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큐스코프를 나이 들어서 쳐졌는데 하면은 볼륨은 없어지고 쳐진 것만 남으니까 더 할머니가 돼요. 네. 그래서 환자들이 아큐스코프 하고 나서 나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들 많아요. 봤어요. 네. 아큐스코프는 첫 번째 스마스를 녹여서 안 좋고, 두 번째는 아큐스코프가 리프팅이 될 수는 없어요. 오늘은 가족을 직접 수술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으로 유명하신 유명해요? 라본 성형외과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 6가지 정도 수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수술들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하니까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